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야, 총리님이 방송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전에도 방송 출연은 있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에는 처음이고, 입당한 이후도 물론 처음입니다. 예. 정치 데스크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전대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전대 선언문을 쭉 저도 봤습니다만, 오늘 황교안 전 총리께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좀 가장 강조하고 싶었다. 이걸 좀 한 줄 정도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국민이 힘들고 어려워하십니다. 예. 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강한 정당이 되게 하겠다. 강한 제 각오는 그렇습니다. 강한 제1야당.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목소리에, 아까 보니까요, 총리님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국민들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출마 선언하신 게 이제 1월 29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날짜를 오늘 화요일 이렇게 정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걸 역산해 보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지금이 아니겠나.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이 일에는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다. 지체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일단 선언을 하신 거군요. 근데 이제 총리님 이게 보면 오늘도 선언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총리님이 이제 한국당 전대에 출마하게 되면서 사실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지적은 총리님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이게 탄핵 책임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정의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뭔가 한국당에 지금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무혈입성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총리님? 국정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심려를 갖게 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동안 국록을 받은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그 송구한 마음을 책임감을 다함으로써 갚아드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보니까 출마 선언하실 때 보니까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이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각오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지금 여기 양복의 배지는 한국당 배지인가요? 그냥 제가 잠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배지입니다. 한국당 상징하는 배지군요. 예. 넥타이도 이렇게 빨간색 오는 한국당 색깔의 넥타이도 매셨고요.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총리님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총리님이 이제 전대에 출마하게 되면서 만약에 황교안이라는 분이 한국당의 새 대표가 됐을 때는 이게 뭐 도로 친박당이 될 것이다. 도로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논란이 다시금 또 재현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주신다면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계파를 없애자. 이제는 계파를 끝장내자라고 하는 당 안에서의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도 이제 우리 그 계파 얘기를 하면 아주 심각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뒤에 친박이니 친이니 또는 비박이니 이런
이 얘기를 하는 의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당직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만약 있다면 없애야 될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파 정치를 하려고 당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예. 새 정치를 할 때가 됐고 네, 그런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계파 이야기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 자신 있으십니까? 총리님? 밖에서 예. 밖에서 어떤 의원은 친박이다. 예. 어떤 의원은 뭐 비박이다. 과거에 친박이었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지게 하고 있고 또 그 없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지금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보수 통합을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랑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뜻이 같은 야당이 한 몸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유승민 의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한국당에 같이 우리가 한 패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당의 목표는 예. 또 자유우파의 목표는 이 정부가 예. 경제 실정, 또 민생 파탄, 그리고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예.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끝내고 예.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가치 아래라고 하면 예. 다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뭐 최근에 통화나 뭐 만나신 적 있으세요, 총리님? 혹시? 유승민 의원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예.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으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신입이신 셈인 거잖아요. 여의도 정치권 경험은 사실상 이제 없는 상황인데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님?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인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기까지는 여러 경로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공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실제로 국회에 보면 공직자 출신이 많이 국회의원으로서 예. 나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길을 갑니다. 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 방향을 잘 잡으면 새 정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제가 안 된다. 예, 예. 앞으로 잘 국민들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한국당 입당하신 게 15일이었잖아요. 1월 그렇습니다. 15일. 그러니까 오늘 29일이니까 딱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딱 이렇게 와 보시니까 어떤 면이 좀 제일 힘드시던가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는 예. 정치권에 들어간 것을 예. 그 기회에 제 첫사랑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첫사랑이요? 첫사랑. 아, 첫사랑 해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요즘 첫사랑 얘기를 유독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예. 힘들 때마다 예. 그 첫사랑을 생각해요. 이 당이 힘들 때 입당했습니다. 예. 정말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한국당과 같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예. 왔습니다. 예. 부족한 점들을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넘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우리 오늘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예. 앞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예. 정치 일정을 시작합니다. 힘드신 거 없으세요? 여의도 정치권 이제 막상 이렇게 오시니까. 뭐 새로운 길을 가니까 예.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막 목소리 아까 선언식 하실 때 큰 목소리 내셨잖아요. 크게 막 목소리 내실 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이 황교안 총리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묵직한 목소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예. 뭐 학생회장 예. 뭐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래서 예. 큰 소리 낼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조회할 때도 또 뭐 제가 지휘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여쭤볼까요, 총리님? 여권에서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황나땡이라고? 황나땡.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여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다라는 말이 퍼지고 있대요. 신조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싸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황나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잠시만요. 황나킬. 이 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교안이 나오면 예. 다 킬된다. 하하. 황나킬. 예, 무섭습니다. 예. 황나땡이 아니라 황나킬일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제 총선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내년 4월 총선을 또 지휘를 하셔야 될 텐데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수도권 선거가 한국당이 참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분명히 국정농단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고 뭐 도로 친박당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면 한국당이 수도권 선거에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총리님? 한국당은 예. 선거를 할 때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울에서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나오는가가 아니고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면서 선거에 임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늘 정치는 예. 바뀌는 것입니다. 정치는 바뀌는 것이다. 예.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압도적인 제1당이 될 것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예. 같이 힘을 합하면 네. 당연히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예. 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홍준표 전 대표가 내일 출판 기념회를 한답니다. 거기서 출마 선언에 대한 여부를 밝힌다고 하는데요. 총리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우선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와 저는 예. 공직 생활할 때 예. 같은 청에서 근무를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아, 검사하실 때 말씀하신 가족들끼리 같이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예. 뭐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의 예. 좋은 인재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왜 자꾸 우리 황 총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실까요?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도로 친박당, 도로 병역비리당, 도로 국정농단당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총리님 또 겨냥했더라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왜 그럴까요? 홍준표 전 대표. 저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히려 힘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준표 전 대표랑 만약에 우리 총리께서 전당대회에 같이 출마하게 되면 정말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표에 비해서 황교안이 당연히 장점이 월등히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국민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은 예.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사랑의 마음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첫사랑.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가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아마 이 대략 크게 3파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에 비해서 황교안이 당대표가 꼭 돼야 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저는 있습니다. 올해 공직에서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제 꿈을 예. 이루면서 살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예. 또 힘들지만 그렇게 해왔던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 뜻을 이룬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우리 그래서 이 정부의 민생 파탄을 나가서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그렇게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제가 그래픽 화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여론조사 그래픽 있죠? 잠깐만 좀 주세요. 네.
곧 등장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 쭉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대선 지지도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뭐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일 위에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솔직히 좀 기분 어떠셨어요? 저거 결과 보시고. 지금 바로 이 조사입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예. 성과 있게 그렇게 일을 해라. 예. 뭐 그런 기대가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 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기분 좋으셨죠? 총리님, 저 조사 보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고요. 예. 매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총리님 혹시 일각에서 총리님 제가 이 외람되지만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총리님이 혹시 이 헤어가 뭐 가발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지금 보시니까 팩트가 어떤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네. 황교안의 나의 머리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총리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출마 선언하실 때 보니까 많은 말씀을 하셨던데, 황교안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 지금 집권 3년 차, 뭐 여러 가지가 총리님께서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정말 이것만은 정말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이거야. 따끔하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입당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첫째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예. 우리 국민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우리 경제가 국제사회 속에서 아주 심각한 경쟁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 한번 무너지면 다시 따라가기 힘듭니다.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말 국민들이 아우성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경제 위기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역시 안보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 예. 지금 우리가 남북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남북 협의들이 그 약속대로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무장 내려놓고 예. 싸울 자세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내려놓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여러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네. 핵심을 말하자면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정말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